뉴스를 탐구합니다. 김준일의 뉴스 탐구생활. 네, 화제가 되는 이슈를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뉴스 탐구생활. 세상 모든 것이 궁금한 남자 김준일 뉴스톱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뉴스입니까? 예, 최근에 황제 의전 논란이 예. 있었죠. 법무부 차관이 진천에서 브리핑을 하는데 뒤에 법무부 직원이 무릎 꿇고 우산을 떠받치고 있는 모습이 비가 왔었어요. 비가 네. 왔었어요. 그래서 언론 뭐 가지고 근데 브리핑을 했었죠? 그러니까요. 그 얘기도 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언론의 어떤 취재 관행, 특히 이제 촬영 관행, 그리고 황제 의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설명을 드려야 돼요. 이게 이제 법무부가 잘못했다, 차관이 잘못했다, 언론이 잘못했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합작품이에요, 이게. 그렇습니다. 예, 합작품인데 이게 그러니까 진천에 내려가서 했거든요. 아프가니스탄 미라클 작전. 미라클 작전. 예. 근데 사실 이 스포트라이트는 외교부랑 국방부가 다 받아야 돼요. 근데 그러네. 그렇죠. 대사가 잘한 거죠, 사실. 네, 대사가 잘한 거고 국방부가 잘 수송을 해서. 근데 이제 우리 법무부가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하면서 밥숟가락을 올리려고 한 겁니다, 사실. 그렇죠. 그래서 진천에 가서 브리핑을 차관이 했는데요.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얘기했냐면은 코로나 검사 잘했다. 입국자 성별과 연령대는 어떨 거다. 2주간 자가격리하고 적응훈련 받을 거다. 이미 언론 보도에 다 나온 거예요. 근데 왜 거기 가서 했냐. 법무부는 이제 거기가 난민 특별체류자 이 소관 부서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도 숟가락 이거 미라클 작전 일단 국민들 여론 좋고. 잘한 것 같으니까 본인들도 이제 숟가락 올려야죠. 숟가락 올린 거 이거는 진짜 숟가락 올린 겁니다.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어쨌든 기자들은 여기까지 좀 약간 화가 났다고 그래요. 이런 거 하려고 그냥 법무부 청사에서 하지 왜 이런 것까지 진천에 오나 했지만은 그림을 또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카메라 기자, 이 사진 기자들이 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취재 기자하고 엄청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 현장 나가보시면 알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지는 마세요. 약간의 긴장 관계도 있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협업해서 같이 잘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잘 하는데 왜냐하면은 이 사진이나 영상은 현장에서 놓치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곤두서서 날이 서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브리핑 할 때 그 순간에는 그 녹취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녹음이 잘 들어와야 되고 화면이 정사각형으로 잘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정중하게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취재 기자는 가서 또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비켜주세요 하다가 XX야 비켜 막 욕설도 나오고 기자들끼리도 막 그래요. 특히 그 정도로 검찰청 앞에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쁘게 나오게 담아주겠다라는 카메라 기자, 사진 기자들의 욕심이 법무부의 욕심과 맞물리면서 이런 참사가 벌어진 거죠. 지금 이게. 내용은 별 내용이 아니었는데. 내용은 브리핑 내용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널리즘의 용어가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짓 하지 말라고. 일종의 연출인데 사실 우리가 관행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많은 어떤 사진들, 영상들이 다 아주 자연스럽지만은 대부분 연출된 겁니다. 이런 특히 정치권에 있는 사진들을. 후보들 가서 우리가 떡볶이 먹고 어묵 많이 먹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일종의 이제 포토 오퍼추니티라고 해가지고 포토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포토옵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촬영 기회, 사진 기회 이렇게 이제 번역도 하는데 그냥 포토옵이라고도 합니다. 그렇죠. 연출된 사진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해외에서도 굉장히 관행적으로 많이 하고 한국에서도 많이 하는데 가장 성공적인 포토옵이 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이 오바마 대통령이 옛날에 오사마 빈라덴 4.4.1 작전 지휘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벙커에 앉아서 오바마 대통령은 한쪽에 쭈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육군 참모총장이었나 하여간 그 군인이 다 지휘를 하는 모습. 막 브리핑도 하고 막 브리핑하고 그 장면은 고도로 연출된 거거든요. 진짜 멋있었어요. 그러니까 연출 잘해서 성공한 케이스인데 이런 거가 우연히 찍힌 게 아닙니다. 연출이 된 거예요. 이런 거고. 그리고 딱 그 사진만 나와. 그러니까. 영상은 안 나와. 그 다음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다 비켜간 다음에 다시 본인이 했을 수도 있어요. 알 수 없으나 그렇게 딱 연출을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항공모함에서 부시 대통령이었나요? 예. 그것도
야, 그 미션 해가지고 멋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거. 플래카드 붙이고 막 하면서 쫙 내가 이라크 전쟁 끝냈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미군이 한 3,000명 정도 더 죽어가지고 야 끝난 거 맞아 하면서 욕 엄청 먹었는데 어쨌든 뭐 외국에는 그런 것도 있고 한국에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문재인 정부 초기 때 청와대에서 그 와이셔츠만 입고 이렇게 저 겉옷을 이제 딱 어깨에 메고 문재인 대통령 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이 그 사진 그 사진도 멋있게 나왔지. 청와대 F4 플라워 포다 그래가지고 뭐 잘생긴 사람들 뭐 하면서 되게 인기 한참 좋았을 때. 한참 좋았을 때요. 막 70% 찍을 때인데 이것도 연출된 거예요. 이게 뭐 그렇겠지. 그럼요. 이게 청와대 사진 기자가 그럼요. 연출해서 찍은 거를 우리 그 촬영 기자가 가서 그걸 찍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청와대 제공인데. 그럼요. 사실은 이게 재벌들도 대기업도 삼성 제공해가지고 사진 많이 찍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부분은 그 상품 섭렵 같은 걸 하면 거의 모델급 수준의 어떤 분들이 나와가지고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꼭 신제품 출시할 때 왜 그 소위 말해 늘씬한 미녀들 여성 모델이 나와서 이렇게 하냐. 이것도 남녀 차별이다. 불편해하시고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항상 보면은 예쁘신 여자분들이 들고서 휴대폰이나 뭐 이렇게 제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다. 근데 관행적으로 해달라고 하면 또 합니다. 광고도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예 사진을 다 제공을 해요. 그래서 모든 언론사가 인터넷 신문들 보면 똑같은 사진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제공하기도 하고 하나는 좀 큰 언론사들은 사진 기자들이 풀을 해요. 그래서 그렇죠. 다 가는 게 아니라 한 두세 명, 한두 명만 가서 한 다음에 약간 구도 다른 거를 다 돌렸습니다. 이렇게. 뭐 이게 실제 그렇게 하니까. 여러 장 찍으니까. 여러 장 찍으니까. 뭐 이제 아주 단독 사진 기사 아니면 그렇게 돌려서도 써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쪽 업계에 이제 그런 식으로 관행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가 사실 근데 우리가 그 언론을 그 현실을 반영하는 세상을 반영하는 창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세상을 반영을 하는 게 아니고 세상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홍보나 기획 의도를 반영하는 창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포토옵이 그 저널리즘에서는 굉장히 욕을 먹거든요. 이게.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하지 말아라. 그래서 1919년이었나요? 그 미국의 유명한 저널리즘 학자 월터 리프만이라고 아시죠? 그렇습니다. 여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방금 말씀하셨던 그 의사 환경 우리는 세상을 의사 환경을 언론을 통해서 실제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의사 환경 유사 환경 환경을 보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언론은 세상을 비추는 창이다. 그래서 프레임 이론이라는 게 사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좀 왜곡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화를 하거나. 그렇죠. 그런 것들이 참 문제가 되는데 이게 그 언론사 나름대로 우리가 이제 근무 환경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이런 특히 이제 아주 복잡한 뭐 취재 기자들이 엄청 몰려 있고 촬영 기자들이 몰려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다. 이런 어떤 항변도 하는데 그것도 또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죠. 짧은 시간 내에 여러 장을 또 촬영을 하고 다른데 또 이동해서 또 해야 되고 굉장히 이제 근무가 힘드니까 그리고 또 사고를 막기 위해서 서로 취재 경쟁하다 보면은 뭐 몸싸움 나고 예전에 뭐 사진 기자들끼리 치고 받고 막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일종의 이제 룰이 있는 건데 대표적인 게 포토라인이죠. 특히 이제 검찰 포토라인 이게 폐지됐습니다. 폐지됐는데 그게 조국 전 장관 때문에 폐지한 거냐 이제 막 그 논란도 있었고 그랬는데 피의자가 아직 피의자일 뿐이지 이게 확정된 게 아닌데 형이 이 사람을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게 맞느냐라고 해서 포토라인을 없앴는데 한동안 검찰은 없앴는데 경찰은 있어가지고 경찰에서는 다 포토라인을 쓰고 검찰은 안 쓰고 막 이런 문제들이 있다가 경찰도 제한적으로 아주 공인을 제외하고는 포토라인을 없애기로 했다. 근데 공인이 너무 좁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이를테면 공인이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법무부 검찰 훈령에 따르면은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대검찰청 검사 뭐 이런 사람들만 공인이에요. 이것도 사실은 정말 언론 자유를 고민한다면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경찰이나 법무부가 왜 공인의 기준을 정해줍니까? 그러니까 자체 기준이긴 한데 그거를 이렇게 하면은 예를 들면 대기업 총수는 공인 아닙니까? 뭐 대기업 총수 당연히 공인이죠. 승리 그 버닝썬 승리는 그런 공인이 아닌가요?
그 사실은 김준일 대표도 똑같이 미국에서 공부했지만 예. 미국 기자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예. 공인이 누구야? 그러면 그 대답이 이런 대답을 저는 받았는데 야 시장에 나와 있는 사람은 공인이야. 그러니까 레스토랑에서 아주 그 지저분한 음식을 팔잖아요. 예. 그러면 몰래 카메라로 촬영했더라도 얼굴을 그냥 보내버리거든요. 주방장이건 주방 보조건 간에. 예. 미국 방송사는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그냥 예. 봐주지를 않아요. 그렇죠. 왜냐? 시장에서 그런 물건을 팔았으면 당신은 시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공인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켓에 나와 있으면 퍼블릭으로 봐버리는 그 공인의 범위가 굉장히 확대돼 있어요. 예. 미국이나 특히 유럽도 마찬가지인데 예. 우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공인을 너무 법률적으로랄지 뭐 어떤 직위를 가진 사람 뭐 이렇게 해버리면 그거는 언론 자유에 오히려 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 예. 자유에 항상 긴장 관계가 이런 식으로 권력이나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그래서 미국에서 그렇게 보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송 걸어서 예. 징벌적 손해배상제 이제 서로 그렇죠. 네. 아까 그런 이제 주방장에서 그런 거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게 만약에 잘못된 보도였다. 그러면 세게 맞죠. 예. 세게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제대로 된 보도였다. 그러면 전혀 상관 안 합니다. 그냥 이게 사실 보도고 제대로 된 보도고 공익을 위한 보도였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지. 그렇죠. 사실 허위 조작 보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값싼 뉴스의 보도가 너무 많아서 문제인 거지.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예. 실수를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랬을 예. 경우에 징벌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뭐 이런 논란들이 있고 그게 이제 최근에 국내에서의 언론중재법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냥 고의냐 실수냐 이것까지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법적으로 판단하는 거는 또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이 관련해서 다시 이제 포토로 돌아오면 이게 의전 문제뿐만이 아니고 저널리즘의 여러 가지 문제, 아까 공인 문제, 예. 포토라인 문제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포토라인 문제 방금 설명을 드렸고, 예. 그러니까 포토라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디까지 이제 허용을 할 것이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 검찰이 선택적으로 뒷문으로 들어가게 해줍니다. 뭐 여기 여당 의원 뭐 무슨 여당 관련해서 예. 누구는 앞문으로 해서 우연찮게 찍히게 포토라인 없앴다고 하면서 그렇죠. 누구는 뒷문 가고 누구는 앞문 가고 이게 그리고 기자들 없는 시간에. 기자들 없는 시간에 예. 그러니까 예. 이게 선택적 정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얼마나 이제 어제 살인범 같은 경우에 이제 취재진에게 살인범이 뭐라고 소리쳤어요? 소리치고 이제 마이크를 쥐어주잖아요. 방송사들이 그거를 발로 뻥 찼다. 이게 마이크를 살인범한테 쥐어줬어요? 예. 근데 이제 사실 그런 피해자한테 그 살인범 특히 강력범죄한테 뭐 심경이 어떠십니까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 예. 어쨌든 또 그림 나와야 되니까 줬는데 그렇죠. 그거를 발로 뻥 걷어차고 그랬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언론에 좀 관행들이 문제가 있기는 한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좀 굉장히 씁쓸했어요. 그러니까 범죄자도 요즘 언론 혐오 정서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범죄자들도 이렇게 예. 지가 뭘 잘했다고 이렇게 막 큰 소리 치고 그렇지. 그래서 좀 걱정이다 사실. 예. 언론이 반성을 해야 됩니다만은 이런 지배적 정서는 좀 많이 그렇습니다. 걱정된다 생각합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김준일 뉴스톱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경영의 최강시사였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